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배점입니다. 기본 사항이긴 한데 놓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필기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배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시험 보는 과목이 총 4가지잖아요. 국사, 관광자원 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보면 국사가 40, 그리고 관광자원 해설 20, 관광학개론 20, 관광법규 20. 비율로 봤을 때도 40대 20대 20대 20. 그리고 실제로도 토탈 점수는 100점이에요. 그리고 40점,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국사 같은 경우는 25문제인데 한 문제당 1.6점, 그리고 나머지 3과목은 똑같이 25문제인데 한 문제당 0.8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 한 문제를 맞추면 다른 3과목에 2문제를 맞추는 것과 같은 효과고, 또 반대로 국사 한 문제를 틀리면 다른 과목에서 2문제를 틀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맞춘다는 건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틀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국사는 틀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사 한 문제를 틀린다고 생각하면 매우 슬퍼져요.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을 볼 때는 1교시, 2교시 두 번에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국사 그리고 관광자원 해설 두 가지를 한 번에 보고요. 시간은 50분. 그리고 2교시에는 관광학 개론 그리고 관광법규 두 과목을 한 번에 보고 마찬가지로 50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은 0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1교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30분 휴식을 취한 후에 10시 50분부터 11시 40분까지 또 5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1교시 요거는 이제 A 형태, 그리고 50분 국사 관광자원 해설 있죠. 그리고 2교시는 이것도 이제 A 형태 50분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요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시험지 생긴 거는 지금 간단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국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시험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 그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진짜 턱걸이로 합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너무 훌륭한 점수로 합격을 했으면 조금 더 자신 있고 편하게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또는 떨어지더라도 소개를 해드리려고는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합격은 했고 그게 딱 커트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독학 하시는 분들 보실 때 이 사람의 수준이 딱 커트라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면 되겠다 라던가 나는 조금 안전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점수는요 60.8점이에요 총점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을 득했을 경우에 일단 필기시험 합격인데, 저는 0.8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서 60.8점으로 간신히
60점을 넘겼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왜 국사가 중요한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보기 전날 저는 이제 뭘 공부했냐면 4가지 과목 중에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학 개론을 공부했어요. 마지막 정리한다고. 그리고 국사하고 관광법규는 그 전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국사에 신경을 좀 쓰긴 했는데 그냥 공부하는 이제 순서가 국사를 먼저 보고 교재를 한번 싹 훑어보고, 그리고 관광법규는 기출문제 몇 회차를 한번 싹 보고요. 그 다음날 필기시험 전날에는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학 개론만 교재를 또 훑어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국사 문제가 이거 기억날 듯 말 듯 했던 것들이 몇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전날 국사를 공부했으면 몇 문제 더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고 그냥 시험을 본 거죠.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사는 25문제 중에 15문제를 맞췄어요. 그리고 관광자원 해설은 그래도 국사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국사보다 더 못 봤습니다. 14문제 맞췄어요. 그리고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는 그냥 아리송하게 봤는데 둘 다 16문제를 맞췄습니다. 점수를 환산해 볼게요. 국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6점이죠. 그래서 15문제 곱하기 1.6점 하면 24점. 그리고 관광자원해설은 14문제를 맞췄고 곱하기 0.8 하면 11.2점. 그리고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는 16문제를 맞췄고 각각 곱하기 0.8을 하면 12.8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총 합하면 60.8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 당일 오후 7시가 되면 이 공식 사이트에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가채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험지에 체크한 답안지로 가채점을 해보니 60.8점이었어요. 얼마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는지 상상이 가세요? 정말 그런 느낌 고3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 다행이다, 그래도 60.8점은 됐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안심은 했지만 사실 한 달여를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60.8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OMR 답안지에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자원 해설이나 마케팅 개론, 관광학 개론 또는 관광법규에서 한 문제 정도를 실수했다면 괜찮아요. 0.8점이니까 정말로 60점으로 합격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국사를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그건 이제 불합격인 거죠. 왜냐하면 한 문제당 1.6점이기 때문에 60.8점에서 국사 한 문제를 틀리면 그건 바로 50점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그래서 저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엄청나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요 배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기본 사항인데 뭐 이것저것 내 과목 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 점수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합격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사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날에는 국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한다. 그거 한 가지만 명심하셔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과락은 뭐냐면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또는 이제 그런 자격증 시험 볼 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어떤 과목에 있어서 어느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탈락,
되는 것을 과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과목도 40%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5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은 맞춰야 과락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국사를 훑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락은 면하자. 근데 과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에 조금 치중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